이번 주 태풍 국지성 발생 일어날까? 여러분, 최근 며칠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기온을 갈아치우며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찌는 듯한 더위가 언제쯤 끝날지, 혹시 이 더위를 식혀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기상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현재의 기상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 분석. 먼저 기압 배치와 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걸쳐 확장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고기압의 중심부에서 직접 비구름이 발생하기보다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거대한 고리 형태의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해수면 온도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수면 온도는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북부 해역은 무려 4도, 일본 동쪽 해역은 5도나 높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은 올해 6월 장마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햇살을 가려주지 못하면서 강한 햇살이 그대로 바닷물에 내리쬐어 해수면 온도를 크게 높인 것이죠. 이처럼 높아진 해수면 온도는 다시 우리나라 기온 상승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록적인 폭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대서양 해역에서는 올해 첫 메이저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입니다. 에린은 올해 대서양에서 발생한 5번째 허리케인이자 첫 번째 메이저 허리케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이저 허리케인은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카테고리 3 이상의 강력한 허리케인을 지칭합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에린은 이미 아프리카 해안을 떠날 때부터 산 빈센테 섬에 큰 홍수를 일으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현재 에린은 최대 풍속 초속 72m에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을 기록하는 카테고리 5의 괴물 허리케인으로 성장하여 북상 중입니다. 이 허리케인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엄청난 비를 뿌린 후 미국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폭염과 기상특보. 다시 우리나라의 날씨로 돌아와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경남 밀양의 최고 기온은 36.9도를 기록하며 사람의 체온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일요일 새벽에는 강원도 속초 중앙의 최저 기온이 28.5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거의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강원 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일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주요 수치 모델 분석, 유럽 대 미국. 현재 복잡한 기상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GFS의 8월 17일 일요일 12시 기상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5,500m 상공, 500헥토파스칼의 기압 배치와 품양을 보면 제주도 부근을 중심으로 거대한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은 우리나라를 넓게 덮고 있으며 그 중심은 하와이 부근에 있지만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뻗고 있습니다. 더 높은 상공인 1만 미터 250헥토파스칼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이것은 티베트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 바로 위에 겹쳐있습니다. 마치 두 겹의 이불을 덮은 듯한 기압 배치는 한반도 상공의 뜨거운 공기를 가두어 무더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이불을 두 겹이나 덮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하지만 다가오는 8월 23일 토요일은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입니다. 처는 그친다는 뜻이고 서는 더위를 의미합니다. 즉, 처서는 더위가 그친다는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부 약화되면서 8월 들어 밤에도 잠을 서루치게 만들었던 사람의 체온을 넘은 전환고도와 평년보다 최소 3도에서 5도나 높은 해수면 온도 하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날씨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말입니다. 과연 올해도 처서 매직이 일어날까요?
태풍 발생 가능성 및 처서 매직 예측. 처서 매직이 일어나려면 어떤 기상 변화가 필요할까요? 바로 작은 태풍이 북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유럽 ECMWF와 미국 GFS 모델의 예측을 날짜별로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유럽 모델은 북한 부근에 전날부터 형성된 비구름대가 계속 걸려있고 중부지방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트남 통킹간 부근에 있던 열대저하부는 육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열대저하부는 풍속이 태풍에 미치지 못하지만 구조 자체는 태풍과 비슷해 넓은 지역에 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에서도 작은 저하부가 등압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저하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여전히 북간에는 장마가 끝나지 않은 듯 비구름이 머물러 있고 우리나라 중부지방도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국경 부근에 상륙했던 열대저하부는 약화되었고 오키나와 부근의 저하부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두 모델의 예측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럽 모델은 오키나와를 지나 북상한 저하부가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미국 GFS 모델은 오히려 이 저하부의 중심 기압이 992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지며 발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 온도가 아직 높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발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두 모델의 예측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유럽 모델의 중심 기압은 999헥토파스칼인 반면 미국 GFS 모델은 981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진 중심 기압을 보입니다. GFS 모델은 제주도 부근까지 동심원의 등압선이 뚜렷하게 올라온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작지만 콤팩트한 분명한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모델들은 하루에 4번 정도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될 때마다 기상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태풍의 발생과 이동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보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23일 토요일 처선날, 과연 미국 GFS 모델의 예측처럼 작은 태풍이라도 북상하여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처서 매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치 마법 같은 날씨 변화가 답답했던 폭염을 시원하게 날려주기 바랍니다. 물론 태풍이 실제로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경로와 발달 여부는 해수면 온도, 대기 흐름,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지배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씩 약화되고 북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서서히 남하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폭염이 계속되더라도 처서 매직이라는 말처럼 8월 23일 전후를 기점으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선선한 바람이 올여름 폭염의 끝을 알려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내에서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적절히 활용하되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얕기 때문에 더위에 더 취약합니다. 주변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살펴보며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불어올 선선한 바람과 가을의 문턱을 기다리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폭염의 끝자락을 지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 폭염은 유난히도 길고 거셌습니다. 하지만 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처서를 기점으로 더위의 기세는 서서히 약화되고 밤에는 한결 선선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기상 변수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태풍의 진로 또한 예측이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가을의 기운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염과 태풍 전망, 그리고 생활 속 대비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